지난번 1편 어떠셨나요? 오늘은 2편 여름보다 뜨거웠던 2004년의 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정 의원은 2004년 인재 영입을 통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고향 파주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파주에 철의 장막처럼 쳐진 보수의 벽은 높았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니 장인어른이 우선 말렸습니다. 파주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으로 나가라. 그래야 붙는다. 그러나 당선을 위해 차마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에서 민주당의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험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누군가 빨갱이라 욕하며 소주를 얼굴에 뿌렸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결과는 39.53% 낙선. 인생에서 첫 패배 후 미련 없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공부하기 위한 방중. 공부는 잠시 미루고 중국판 박정어 학원의 기적을 만들려는 시도. 중국 공영교육방송 CETV 한국어 교육사업, 말하자면 KBS의 딩동댕 잉글리시 같은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입한 사업이라고 할까요?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 대학에는 조선어학과만 신설되어 있었고 한반도의 표준 언어가 조선어라고 생각했던 시절 한국어 교육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국 대학에서도 한국어과가 만들어졌고 중국인들에게 한국어가 표준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우한대학교로 넘어가 역사학 박사를 받습니다. 서울대 미생물학 석사가 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박사학위를 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정됐지만 야권 단일화 협상으로 파주를 통진당에 주어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천이 강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통진당으로 파주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통진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 추진 후 출마. 그리고 결과는 46.2%, 단 0.6% 차이의 패배. 두 번째 낙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무효표보다 적은 차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갔으면 되는 선거였습니다. 아쉬움이 컸던 선거였지만 그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세 번째 출마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하는 것을 그다지 동의하지 않던 아내가 던진 한마디, 해보고 싶은 일을 이해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라. 보수의 벽을 넘기 위해 4년간 죽도록 뛰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 쌓아온 것, 지역에서 함께해준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 순간 마침내 박정은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됩니다. 12년의 도전 끝에 얻은 첫 승리.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파주에서 무려 61년 만에 민주당 후보의 첫 당선. 훗날 박정 의원은 당선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내력으로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 지역 주민들이 주시는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당시 파주에는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 합니다. 파주 사람치고 박정하고 술 한잔 안 한 사람이 없다. 탱크롤이 한차만큼의 술을 마셨을 거다.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술 잘 마시기로 10손가락 안에 든다네요. 체질까지 바꾸면서까지 파주 시민과 만났던 그의 현장 정치. 2016년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박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밤에 간사에서 낮에 간사로 3번, 그리고 위원장으로 2번, 파란만장했던 국회의원 생활. 박정의 이야기는 3편으로 계속됩니다.